12번부터 볼게요.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비가 3대 1인 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A는 3,0이고요. B는 1,0입니다. 자, 3대 1인 P가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PA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단 P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이거 우리가 점과 좌표에서 했습니다. 평면 좌표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이어서 원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원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A가 있고요. 네, 여기가 B가 있습니다. 자, 3대 1인 점 P라고 했으니까 일단 안쪽에서 3대 1인 점을 고르면은 4등분점에서 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 3대 1을 고르려면은 A, B의 연장선 위에서 여기가 하나, 둘, 셋 가야 3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P1과 P2를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0였고 여기가 1,0였으니까 P1의 좌표는 몇이고 0이 되고요. P2의 좌표는 몇이 될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보기 쉽게 했잖아요. 그죠? P2는 몇이에요? 내가 이 간격 차가 몇이야 정확하게? 2점? 그죠? 두 개가 4니까 여기 몇이에요? 3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뭘 봐야 되냐면은 0,0과 3,0을 양끝점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P점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 위에 P가 어디 있어야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될까입니다. 됐지? 그러면 그냥 딱 보다시피 어차피 AB의 변하지 않아. 길이는 4예요. P가 어디 있으면 되겠어? 가장 높이 있으면 되겠죠. 그지? 그럼 나는 좌표 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지름이 3이었으니까 반지름 길이 몇이었다? 2분의 3이었다. 그래서 삼각형이 이렇게 생기면은 넓이가 최대겠죠?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3이어서 3 이렇게 된다. 이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됐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성질을 모른다면은 P를 x, y로 두고 이거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제곱, B가 제곱이니까 9대 1이다. 그거 정리해도 저 원방식 나옵니다. 알겠죠? 다음에 14번. 자, 14번은 중심이 4,6인 원이 있습니다. 4,6 원 C1 위에 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과 1 사이 인 T에 대해서 선분 OP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원을 C2라고 할게요. C1과 C2가 모두 직선 X는 2에 접합니다. 그럴 때 C1, C2, R1 더하기 R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야. 뭔 소리냐면은 내가 OP라는 게 있는데, 자, P는 일단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이렇게 내분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내분하는 점이 나타내는 원을 C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1사분면을 크게 그려보죠. 자, 4,6이 있습니다. 4,6은 여기 높게 그려줘야겠네. 그죠? 자, 4,6 그 다음에 우리가 중심 잘 볼게. 지금 x는 2잖아. 그지? 그래서 x는 2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x는 2. 자,
그러면은 자 P는 뭐냐? 원 C1 위에 P인데 일단 C1도 X는 이게 접해야 돼요. 자 중심이 4,6입니다. 그러면 C1의 반지름의 길이는 알 수 있겠죠?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반지름이 2가 돼야 된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반지름이 2인 원이 있었을 때 이 선분 OP를 자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을 건데 얘를 t 대 1-t로 내분하는 점 C2에 대해서 C2도 x는 2에 내접해야 되는데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거 뭐 해주면 돼요? 일단은 요거 우리가 숫자로 써볼까요? 숫자로 써도 되고 그림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림으로 한다면은 지금 5랑 뭘 이은 거야? A를 이은 게 여기 있는 선이죠. 그지? 자 여기 있는 선인데 이 선에서 내가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은 여기 위에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은 지금 내가 t 대 1-t 내분했잖아. 거기에 비례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중심이 B라고 할게요. 그리고 OP를 1대 t 대 1-t로 내분했으니까 지금 여기도 사실 얘를 P라고 가정해주면은 얘를 지금 t 대 1-t로 내분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0,0과 4,6을 t 대 1-t로 내분해주면은 B의 좌표가 몇 t, 몇 t가 될까요? 내가 여기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t, 6t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인 건 알겠어. 근데 내가 반지름의 길이까지도 비례해야 되잖아. 닮았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내가 t 배 해줘야 돼.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 2였지. 그럼 요놈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t라는 거야? 2t라는 거야. 자,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여기가 중심이 4t, 6t인데 반지름이 2t인 원이 x는 이 연두색 선에 접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여기 원의 중심이 아직 x는 2보다 오른쪽에 있었을 때는 4t에서 반지름 2t를 빼야 2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t가 몇 나와요? 1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순이죠. 그치? 그럼 반대로 뭐가 됐다는 거야? 여기 중심의 좌표가 B가 왼쪽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는 4t 이렇게 가야죠. 4t에서 반지름을 더해야 뭐가 된다? 2가 되면 접하는 거겠죠? 그럼 6t는 2니까 t가 몇이에요? 3분의 1이었다는 거야. 그럼 3분의 1인 거는 말이 되죠?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분을 해야 내가 x는 2라는 선에 둘 다 접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아까 R1 반지름은 2라 그랬고요. 자, R2 요 조그마한 원의 반지름은 내가 2t라고 가정했을 때 t는 3분의 1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이 몇이 나온다? 3분의 2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분의 8이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활용하는 거야? 지금 t 대 1-t로 내분을 했는데 내가 원 위에 있는 점 P를 내분을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냥 뭘 내분해도 되냐면은 이 원의 중심을 t 대 1-t로 내분한 다음에 어쨌든 우리가 이 비례한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여기 대칭 중심으로부터 요런 원이 있었고요. 요런 원이 있었다고 치면은 내가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간 거리 B랑 여기 원의 반지름 거리 B랑 어때요? 크게 유사하죠? 그치? 얘 대 얘는 얘 대 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닮은 B가 성립을 하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얘도 뭔 느낌이야? 내가 여기 대 여기의 길이 B가 있었을 때 반지름의 길이는 얘 대 얘는 얘 대 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t 대 1-t로 쓸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p점을 내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자연수 m에 대해서 직선 y는 n분의 4x가 있습니다. 자, 얘가 x-5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은 5.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m이라고 하죠. 이때 f1부터 fn까지 12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봐야겠죠? 자, 얘는 5,5고요. 반지름 루트 5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뭐 해줘야 돼? 사실 이거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냥 그림 그렸어요. 자, 나는 5,5고요. 그다음에 반지름도 루트 5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직선은요 기울기가 n분의 4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 기울기가 만약에 n이 1이었어요. 기울기가 4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요점이 없겠죠. 그지? 그 다음에 기울기가 n이 2였어요. 기울기가 2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비교를 해야 돼. 자, 요렇게 됐을 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기는 교점의 개수의 합이 12에서 끝나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것 중 하나를 가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 가정합시다. 자, y는 n분의 4x. 자, 가정했어요. 자, 그러면 요놈들은 이 직선과 이 원의 위치 관계 그냥 쓰라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냥 뭐 써주면 돼요? 야, 이거 그냥 n배 해가지고 4x 빼기 my는 0과 그 다음에 5,5 에서 나오는 거리 공식 d를 쓰라는 거지. 그럼 d는 뭐 나와? 루트 n 제곱 더하기 16분의 그 다음에 5 집어넣으니까 20 마이너스 5m 절대값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게 반지름 5랑 비교를 할 거야. 그래서 반지름 5랑 비교를 한다는 소리는 반지름이랑 같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먼저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곱한 다음에 양면 제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양면 제곱을 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냐면은 자, 얘는 5 곱하기 4 마이너스 m의 제곱이니까 25 곱하기 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6 이렇게 되고요. 얘는 5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6이 됩니다. 이게 서로 접할 조건이에요. 자, 5로 약분하시고 넘겨주시면은 4m 제곱 마이너스 40m 플러스 80에서 16 뺐으니까 플러스 64는 0이죠. 4로 나눠주면은 m 제곱 마이너스 10m 플러스 16은 0입니다. m은 2 또는 8이네요. 그럼 이게 뭐야? 우리가 접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숫자였지. 그러면 내가 이제 정했어요. 아, F2랑 F8은 처음으로 몇이 되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등호가 어떤지 보자. D가 만약에 더 작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D가 더 작으면은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러면 2개 있는 거죠. 그럼 부등호가 어떻게 돼? 여기 있는 모든 부등호가 다 작다가 돼버리죠? 아, 그 말은 무슨 소리야? m이 2와 8 사이에서는 2개구나. 그렇지? 자, 그러니까 F3부터 F7은 다 몇 개예요? 2개였다는 소리야.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아니, F1은 그거 밖에 있으니까 당연히 교점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있는 숫자는 몇이 되는 거야? 처음에 F1은 0, F2는 1, F2는 F1은 0, F2는 1, F3은 2, F7까지 2, F8은 1, F9부터는 다시 몇? 0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F들이. 근데 나는 얘네들의 합이 최초로 12가 되는 애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개수를 보니까 얘 5개였어요. 5개. 그러니까 이미 얘네들 더했을 때 10, 11, 12니까 내가 여기에 도달했을 때 처음으로 12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 최소값은 몇이다? 8번째 수 8. 됐죠?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미지수로 구현된 이 직선이 원하고 접할 조건을 쓰면은 n에 관한 부등식이 나오는데 내가 그것들의 표현을 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자, 18번은 원의 개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어떤 원이냐? 원 C의 반지름은 1이다. 원은 X축 또는 Y축에 접해요. 물론 동시에 접할 수도 있어요. 이 원은 무조건 직선에 접해야 돼요. 직선 4x-3y-12는 0과 접. 됐어요? 그럼 우리가 뭐 그려봐야 돼? 당연히 x축하고 y축은 그냥 있으니까 이 직선을 한번 그려봐야겠네. 그래서 이 직선을 잘 보시니까 x절편은 3이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1사분면 쪽, 4사분면 쪽, 여기 4사분면 쪽을 내가 크게 그리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까지는 잘 했어요. 그래서 여기 3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마사 찍고 됐죠? 그리고 나는 여기를 가로지르는 선을 하나 긋고요. 됐어요. 이걸 이제 L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줘야 돼? 여기에도 저기 파란색에도 접하고 축에도 접하는 반지름 1짜리인 원이 언제 생길까를 봐야겠죠? 자, 그럼 반지름 1인 원은 어떻게 생길까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은 지금 요 L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셔도 되고 아니면 반지름이 1인 원이 X축, Y축이 지금은 쉬우니까 X축, Y축의 경계에 속하는 개수를 먼저 구해봐도 됩니다. 뭔 소리냐면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반지름 1인 원은 무조건 중심이 어디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위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심이 Y는 1 위에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중심이 있는 곳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지름이 1이면은 마이너스 1에도 위치할 수 있죠. 이 연두색 둘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는 Y축이니까 Y축도 접하려면은 이쪽에도 뭐가 있으면 돼? 선이 있으면 되겠죠. 중심이. 이때는 X는 1인 거, 다시 이때는 뭐가 1인 거? X는 마이너스 1인 거. 자, 결국에는 이 연두색 직선 4개 중에서 한 곳에만 있으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내가 뭐 할 거냐면은 그런데 이 직선은 무조건 파란색하고는 꼭 접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연두색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파란색하고 접하는 원은 중심이 무조건 어디에 있을까를 내가 그려봐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그걸 구할 거예요. 자, 뭐 할 거냐면은 그냥 직방으로 구해볼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반지름이 1이라는 거는 원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너네 그냥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1임
얘네들이 어디에 있는지만 구해주면 되겠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가 4x 빼기 3y 빼기 12는 0이라고 했으니까 자, 4x 빼기 3y 플러스 k는 0이라고 가정했을 때 d가 1이 나오려면은 4, 3, 5분의 자, 쌤이 이거 뭐라 그랬어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차라고 했죠. k 플러스 12의 절대값이 1이 되는 수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되니까 k 플러스 12가 풀마 5면은 k는 마이너스 12 풀마 5가 되어서 하나는 마이너스 7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7인 직선 두 개가 나온다. 그래서 내가 마이너스 17인 거는 그냥 밑에 생기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아하. 그래서 숫자는 솔직히 필요 없어.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이 여기에서 어떻게 지나냐. 얘가 하필이면은 이렇게 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왜 쟤 저렇게 지나? 내가 몇 콤마 몇을 넣어야 돼? 지금 요 놈의 교점이 1 콤마 y를 지나는지 확인해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 점이 진짜로 1 콤마 마 1이었다. 그지?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빨간색 중 하나, 연두색 중 하나 교차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제 개수를 세보자.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개수가 7개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이 수가 반지름이 1이고 요거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중심이 정확하게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다 접해요. 그래서 내가 원을 7개 그리면 안 잡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정확하게 그려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내가 어떻게 그렸다는 거야? 여기에 접해야 되니까 여기는 원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고요. 내가 이 원을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잖아, 사실. 그지? 여기는 반지름 1인 원이니까 여기도 여기랑 이렇게 접하게 그리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이렇게 1인 원들이 x축 또는 y축과 파란색 선에 접하는 원은 총 7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원을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린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그래서 접하도록 하는 중심의 라인들을 내가 생각을 해준다. 그렇지? 이거 생각하는 게 좀 다르죠? 자, 다 됐어요? 오늘 할 내용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까지 하고 문제는 이제 저번보다 별로 없죠. 자,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울기 r을 알 때, 기울기 뭐라고 할까요? 기울기 m이라고 할까요? 기울기 m을 알 때. 예를 하나 들어보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인 접선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 있어요. 이게 뭐하죠? 자, 공식 모르겠네요. 그럼 유도를 해봐야겠지? 자, 유도를 하고 여러분 공식 외워봅시다. 그러면 내가 기울기 이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가정할 거야? 이 접선을 뭐라고 가정하자? y는 2x 플러스 상관 몰라. k 가정. 그죠? 그리고 당연히 접이니까 내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d가 r이랑 같다를 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d 구할 거예요. 자, y 넘겼다 치고 d 구해주면은 루트 5분의 그 다음에 얘가 중심의 좌표는 0,0이잖아. 0량 뒤집어놓으면은 k 절대값밖에 없죠. 그놈이 반지름 너 몇이었어? 1인 거랑 같다 해주면 되겠지? 그럼 결론은 뭐야? 절대값 k가 루트 5니까 k는 풀마 루트 5면 되겠구나. 그지? 따라서 접선의 방식은 y는 2x 풀마 루트 5 두 쌍이 나온다. 그죠? 그럼 내가 공식화를 해볼게.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돼? 자, 우리 반지름은 보통 뭐라고 쓰죠? r.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라고 가정할까? r제곱. 기울기 몇? m. 그럼 내가 이게 뭘로 바뀌어? y는 몇 x? mx 0,0. 그럼 여기 뭘로 바뀌어? 루트 뭐 더하기 뭐? m제곱 더하기 1. 반지름은 r. k는 몇 루트면? 풀만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은 어떤 공식이 나왔다?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적혀있잖아. 원리는 뭘로 했다고?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 가지고 했다. 이해되죠? 이게 가장 쉬운 직선의 방식, 접선의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 응용해 볼게. 아니, 그럼 쌤 만약에 이게 중심이 0,0이어서 그렇죠. 중심이 A, B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공식이 나올 수 있을까? 안 될 거 뭐 있어요? 해볼까? 만약에 요거였다고 칩시다. 이건 그냥 중심이 A, B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기울기 M인 접선 구해봐라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만 바뀌어? 여기만 몇 콤마 몇으로? A, B로 바뀌잖아. 그지? 자, 바뀌는 부분만 체크해봐. D가 뭘로 바뀌어요? 루트 m제곱 더하기 1은 똑같은데 분자가 절대값 뭘로? MA 빼기 B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K 의 절대값으로 바뀌었네. 그지? 그럼 내가 이거 풀어주면은 뭐가 돼요? 절대값 MA 빼기 B 더하기 K가 절대값 풀어줄게요. K가 풀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나오니까 K만 쓰고 싶으면은 MA 빼기 B를 다시 한 번 더 빼주면 되겠지. 그럼 Y가 어떤 형태가 나와? Y는 MX 빼기 MA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풀마 R루트 M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B만 써주면 되겠죠? 이게 뭐야? 응? 이게 뭐야? 내가 얘를 A, B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줘? M으로 묶어주면은 X 대신에 X-A를 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써달라는 거였어요. 평행이동. 그죠? a, b만큼 평행이동 하려면은 함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거기 공식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쓰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써주면 돼요. 됐나요? 그래. 그러니까 자, 이 결론은 뭐야? 이거 외우라는 거야? 아니. 뭐 하라는 거야? 내가 공식 유도를 할 수 있다. 외우는 건 이것만 외우세요. 두 번째.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질 때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것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였다고 칩시다. 3,4에서 그은 접선은 뭘까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이거 원래 어떻게 하죠? 네, 똑같이 저렇게 해도 돼요. 똑같이 저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아, 접선의 기울기를 가정해야 되는구나. 그지? 첫 번째, 접선 y는 몰라. 근데 3,4는 지나. 그죠? 똑같이 0,0까지 거리 구할 거예요. 그럼 d는 뭐가 돼요? 뭐야 이게? 루트 m제곱 더하기 2네. 나 0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 0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m 더하기 4 절대값 접하래 반지름 5네. 넘겨 제곱해 그럼 뭐가 돼? 9m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16은 25 m제곱 더하기 25 오른쪽 다 넘겨? 그럼 뭐가 돼? 16m제곱 마이너스 24m 플러스 9는 0 어? 뭐지 이거? 완전 제곱식이네? 4m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 m은 유일합니다. 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4분의 3 집어넣으면 되겠네? 라고 풀 수도 있고요. 원래 이거 공식 유도는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가 원이 있었는데 중심은 0,0이었는데 근데 여기에 3,4를 찍었는데 당연히 이거는 기하학적 성격에 의해서 야, 얘는 원의 중심하고 이은 반지름과 접선은 항상 어떻게 나와야 돼? 수직으로 나와야 되잖아. 수직. 그럼 내가 애초에 기울기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0,0에서 3,4까지의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인데? 3분의 4. 그러면 내가 접선의 기울기 할 거는 뭔데? 마이너스 4분의 3. 이거 쌤이 식 잘못 썼네요.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m이 그냥 마이너스 4분의 3이 뚝딱 나오는구나.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뭘로 보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수직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공식을 한번 써볼까? 내가 3,4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만약에 이제 요거처럼 x1, y1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자, 똑같아요. 반지름 뭐? 몰라. r제곱 몇 콤마면? 몰라. x1, y1 이면은 뭐가 됐을까? 요것만 이제 고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 x1, y1 여기 x1 분의 y1
그럼 여기는 몇 분의 몇? 쉽지? 응. 마이너스 y1분의 x1. 아하! 그러면 얘가 기울기고 얘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 L은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가로 열고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고 해도 되겠죠? 분수 나오는 거 좀 그렇잖아. 양변에 내가 y1을 곱해볼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식이 뭐가 나와? 식이 뭐가 나와? y1, y는 얘는 마이너스 x1, x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x1 제곱 얘도 y1 곱했으니까 플러스 y1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만 넘기고요. 자, 우리는 간과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면은 접점이 주어지면은 이 점도 무조건 여기 위에 있는 점이죠? 그럼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생각해야 돼? 머릿속으로 야 이거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r제곱인 거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럼 얘가 단순하게 그냥 뭘로 바뀐대요? r제곱으로 바뀐대요. 얘 넘겼지? 그러면 공식이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이거 특이하네? 왜? 원방 봐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x가 뭘로 쪼개진 거예요? x 곱하기 x가 아니라 x1 곱하기 x로 쪼개졌고요. y제곱도 뭘로 쪼개진 거예요? y1 곱하기 y로 쪼개진 거네요.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접점이 주어진 거는요. 내가 어떻게 보면 돼요? x제곱은 x1 x y제곱은 y1 y 이렇게 쪼개주면 돼요. 어차피 x1하고 y는 숫자예요. 문자가 아니라. 그러면 얘는 1차 식이 나옵니다. 쌤, 그러면 여기 중심의 좌표가 얘처럼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은 어떻게 돼요? 저도 똑같습니다. x-a의 제곱은 뭘로 바뀌어요? x1-a랑 x-a의 곱으로 나타내면 돼요. 이거 숫자죠? 곱하기 x-a. y1-b도 어떻게 바뀌어요? y-b의 제곱도 어떻게 바뀌어요? y1-b 곱하기 y-b.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다 2차식이 아니라 1차식으로 바뀝니다. 외울 때는 이걸로 유도해도 되겠죠? 이게 공식 유도다. 파란색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 했어요. 세 번째는 공식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1번과 2번을 이용을 해서 편한 걸로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바로 뭐예요? 원 밖의 점에서 주어질 때. 원 밖의 점 P, Q 에서 그은 접선. 그었을 때. 에서 접할 때. 접선. 이런 거죠. 에서 접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되냐면 가정해보죠. 문자로 그냥 놓고 만약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 할까요? 4 할게요. 그 다음에 원 밖에 있는 점 3,2에서 3,2는 쉬워. 3,4에서 그은 접선 구하시오. 자,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점식 거예요. D. 당연히 뭐라 가정할 거야? 야씨, 똑같아. 애초에 접선을 뭐라 가정해? 얘처럼 가정해. 그렇죠? 0,0까지 거리 D는 루트 m제곱 더하기
0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3n 더하기 3. 아 근데 얘처럼 반지름이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반지름이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m이 중분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이제 넘겨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왼쪽으로 넘기시면은 5m 제곱 마이너스 24m 더하기 12는 0이니까 여러분 이걸 인수분해 하시는 게 아니라 뭐야? 아 여기서 나오는 두 근 m1, m2가 바로 뭐다? 기울기. 그래서 만약에 두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5분의 24인 거고 두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5분의 12인 거야. 그런 식으로 근각계수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걸로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뭐라고 가정할 거예요? 반지름이 2고요. 그 다음에 3,4는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뭘 가정해? 아 여기에서 내가 적선을 싹 그어주면은 접점이 뭔가 있을 거잖아? 그치? 2번은 내가 어떻게 푸는 게 더 쉽다고 했어? 접점을 가정을 하자. 그러면 바로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접선의 방식이 주어진다고 그랬지? 공식에 의해서. 접선의 방식 뭐 나와? x1 x 더하기 y1 y는 이거 반지름 2였으니까 4 했지?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야? 3,4가 지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이걸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주면 뭐 나와요? 이거는 x랑 y에 대입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x1, y1을 알 수 있는 거야. 3x1 더하기 4y1은 4라는 식 하나 나왔지. 그럼 우리는 두 번째 식만 구해주면 x1과 y1 구할 수 있어서 좌표 다 나오겠죠. 그럼 두 번째 식은 바로 뭐예요? x1, y1은 다 어디에 있는 점이야? 이 원래 원방에 있는 점이었죠. 그래서 기본 조건 연두색으로 쓴다. 그래서 얘랑 연립을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2차식 연립 2차 방정식이니까 여기서 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각 x1, y1이 두 개 나올 텐데 x1, y1이 나오면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접선의 방식을 일일이 다 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빨간색이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가 어쨌든 두 기울기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냥 애매한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결국에는 요 1번 방법, 파란색 방법 그 다음에 2번 방법, 빨간색 방법을 알고 있으면 편하다. 알겠죠? 1번이 파란색, 파란색은 뭐예요? 점집 거 D는 R 2번이 뭐예요? 접점을 놓으면은 반지름과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수직한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식이라고 외워야 할 거는 딱 두 개입니다. 유형은 3개지만. 알겠죠?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요러면은 원의 방정식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쌤이 한번 23쪽에서 보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11번 보시면은 0,5에서 그치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었어요. A, B라고 했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원이 있었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A, B가 주어졌어요.
P. 여기는 반지름이 루트 5입니다. 그럴 때 삼각형 PAB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넓이를 구하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할까? 이거 원 밖에서 그었잖아, 그지? 그럼 내가 뭐 하고 싶어? 접선 구해서 일단 A랑 B가 뭔지 알고는 싶죠, 그지? 그렇게 하셔도 돼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고요. 뭐가 있을까? 파란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할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은 여러분이 식스를 수 있으니까. 자, 빨간색인 경우는 우리가 기하적인 성질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기하적인 성질이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가 수직인 것만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를 점 O라고 하고요. 여기를 P라고 하고요. 여기를 A점. 얘네 왼쪽 사이드만 볼게요. 자, 이거 수직이죠? 여기 길이 그럼 몇이에요? 5예요. 여기 반지름 몇이에요? 루트 5예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어? 아, 이거 삼각비 할 수 있어요. 삼각비가 몇 분의 몇이었다는 거야? 아니, 우리가 결국 뭐 구하고 싶어? 기울기 구하고 싶어? 아니면 뭐 A좌표 구하고 싶어? A좌표 구하고 싶지, 그지? 내가 A좌표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여기 A에서 X축이나 Y축으로 수선해발 내려줘야겠죠, 그죠? 요 조그마한 점을 H라고 할게요.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럼 봐봐, 어차피 얘네들은 각을 공유합니다. 요 표적각의 사인은 5분의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이에요. 그죠? 이 표적각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로 오죠? 그러면은 루트 5분의 1이 5의 시기가 몇이래? 1이잖아. A의 시기는 몇이야 그러면? 여기가 1이면 2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바로 내가 이런 공식 이용하지 않고 A점 알 수 있었다. 몇 콤마 몇? 마이 콤마 1. B점도 대칭이니까 몇 콤마 몇? 2 콤마 1.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내가 좌표 구했어. 외접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외접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더라? 외접원은 세 점에 주어질 때 외접원은 뭐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죠? 다시 구해볼게. 어떻게 구하는 게 편하더라? 외심 생각해봐. 외심은 뭐예요? 뭐의 교점? 각편의 수직이동무선. 각편의 수직이동무선. 얘도 그렇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수직이동무선이 쉬워. x는 몇이야? 0이야. 그럼 얘만 구해주면 돼. 그럼 얘 수직이동선은 뭐야? 중점부터 구해. 중점 몇이야? 1,3이야. 그럼 기울기 구해. 연두색 기울기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였어. 그러면 파란색의 기울기는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야. 그럼 요 선의 방정식은 y는 2분의 1에 x-1 더하기 3이었는데 x가 0이었대. 0 넣으시면 몇이야? 2분의 5야. 그럼 마지막 외접원의 반지름은 몇이야?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5에서 2분의 9 해주면은 반지름알이 2분의 5였네. 따라서 넓이는 몇이다? 4분의 25파이네.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형이든 원이든 성질들을 미리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도형의 방정식이 완전 힘든 이유예요. 피타고라스 지가삼각형 됐죠? 얘로 풀면은 m을 구해야 돼요. 쓸데없는 m을. 물론 풀만 2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m이 2라는 거 구했으면은 그때 또 대입해가지고 이게 뭔지 구해줘야 돼요. 방정식 해야 돼. 그게 쉽겠어? 아니면은 그냥 삼각비 이용해서 야 너 몇 분의 몇 삼각비 몇 분의 몇 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해가지고 구하는 게 쉽겠어. 길이 다 주어졌으니까 이거 쉽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 알려주려고 쌤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그냥 두 가지 형태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접근하는 방식도 두 가지여서 식으로 푸는 거 파란색으로 한 가지랑 그림으로 푸는 거 빨간색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푸는 게 편한지 빨간색으로 푸는 게 편한지 내가 항상 생각을 해줘야 돼. 식이냐 그림이냐 식이냐 그림이냐 식으로 해봐 그림도 해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아 저거는 뭐 하는 게 먼저 편할 것 같아 올 겁니다. 이거는 쌤이 알려줄 수가 없어요. 쌤이 알려주려면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해야 돼. 야 이거 뭐 예를 들어 볼까? 10번 이거는 식이네. 이거는 식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얘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10번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꼭 적으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그거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적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쌤이 보여주는 거겠지. 알겠죠? 자, 25쪽에 22번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 22번은 뭘까? 자, 문제를 결국에는 여러분이 풀어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지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100%. 원이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래. 그 위에 점 A가 있고요. C2는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에요. 는사예요. 그 위에 있는 점 B는요. C, D였대요. A-C분의 B-D의 최대값을 물어봤습니다. 뭘 구하라는 걸까요?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이 사실은 익숙한 거예요. 10초 만에 나가요. 이게 뭐였을까? ABCD 구해야 돼? 아닐걸? 얘가 의미하는 게 뭐가 있을걸? 뭐였을까요? 기울기. 누구의 기울기? A의 기울기. 그죠? 왜? A 빼기 C가 뭔데? X의 변화량. B 빼기 D도 뭔데? Y의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항상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라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 세모가 원래는 변화량이 기울입니다. 물리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은 결국 얘는 식으로 푸는 거야? 그림을 그리는 거야? 느낌이 뭐일 것 같아? 기울기는 어디에서도 보여요? 그림에서도 보이죠. 뭔가 얘가 갚하려면 기울기가 최고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C1과 C2를 그릴 준비를 해야 돼. 야, 너희 몇 코마 몇이야? 중심. 0, 반지름. 1. 너 몇이야? 4, 0. 반지름 몇이야? 2. 그지? 자, 그릴 준비합시다. 자, 원이
반지름 일자리인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이자인 원은 0, 1, 2, 3, 4에서 단원만 그려주세요, 여러분. 어차피 큰 원 그리기 힘드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됐어요? 요 놈이 C2예요. 요 놈이 C1입니다. 됐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A점 이민을 하나 잡고 B점 이민을 하나 잡을 건데 그놈의 기울기를 가장 가파르게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이제 보일걸? 가파르게 만든다는 거는 어떻게 잡으라는 거니까? C1과 C2를 어떻게 지나야 돼요? 이 원위 중 하나, 이 원위 중 하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다. 보여주면 돼. 둘이 접하면 되고, 둘이 어떻게 접해야 돼? 엇갈리게 접해주면 돼요. 이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안쪽으로 접하는 선, 엇갈리게 접하는 선일 때가 그래프 기울기가 최대입니다. 이것보다 그래프 기울기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럼 봐봐. 자, 이것도 이제 두 번째야. 내가 이제 찾았어. 그럼 내가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할 때 나 지금 이거 기울기 뭔지 모르고 상수함도 뭔지 모르잖아. 근데 내가 정보 알지? 0,0하고 점집과 해주면 1이고 3,0하고 점집과 해주면 2니까 MK 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MK를 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파란색으로 해야 될까? 빨간색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자. 그럼 뭐 해야 돼? 접한다고 가정했잖아. 그지? 접하는 접선은 항상 누구랑 이어줘야 돼요? 중심과 접점하고 이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은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인 거 알고 있고요. 이 반지름 길이는 2인 거 알고 있다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로 당겨올게요. 평행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끌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길이가 3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변의 길이는 4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길이는 몇이 돼요? 여기 연속 길이는 몇이 돼요? 루트? 7이 되겠죠? 피타에 의해서 이가 직각이니까 그치? 자, 나 뭐 가고 싶어? 여러분, 나 뭐 가고 싶은 거야 지금? 기울기잖아. 이 연두색의 기울기 구하고 싶다고. 가만 봐봐. 여기가 여기잖아. 맞아? 그럼 내가 뭐만 구해주면 돼?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 탄젠트 동그라미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야. 맞아요? 그럼 내가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를 구해봐. 탄젠트는 몇 분의 몇이에요? 루트 7분의 3이었잖아. 그게 최대값이다. 식 하나도 안 썼어, 여러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원이 어려운 이유가 이거래요.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림으로 푸는 문제가 직선보다 훨씬 많아요. 물론 직선도 그림으로 그리겠지만
식으로 풀면은 얘는 엄청나게 돌아가는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림으로 풀면은 삼각비 같은 거 이용해서 단순하게 풀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한테 어색하다. 그래서 사실 도형의 방정식을 잘 하려면은 우리가 2학년 2학기랑 3학년 2학기를 잘 하면은 됩니다. 단순해요. 삼각형과 원의 성질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수2를 하면서 뭐도 공부를 해? 기하도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3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알겠죠?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는 도형은 2학년 2학기랑 3학년 2학기 밖에 없어요. 아무튼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몇 번까지냐면은 22번까지 해 오시면 돼요. 7월 25일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뭐 문제가 이번에 적으니까 풀고 싶은 사람들은 뒤에 있는 더 심화된 문제 몇 개 건드려 보세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 연습이 잘 안 될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더 문제를 더 풀고 싶다 하면은 따로 교재를 사거나 아니면 쌤한테 요청하면은 쌤이 프린트 한 장을 더 줄게요. 한 10문제 정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